중국도 베트남도 어떡하던지 간에 투자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국가 차원의 기술 강탈, 공산당 리스크에 걸려 모든 걸 털리지 말기를. 시진핑 잘하고 있음. 그렇게 해야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 미련을 가지 않고 전부 손절하고 중국에서 전체 산업 철수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손절하고 다신 중국과 엮이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TF에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상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란 작년 10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체로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룰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안했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ET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ETF 참여 소식에 갑자기 중국은 본인들을 배제한다며 딴지를 걸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마치 한국을 미국에게 뺏기면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고위 관계자는 ETF에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중국이 한국만 콕 집어서 과민 반응을 보이냐는 의견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 낸드 플래시 부분의 생산은 중국 시안 공장의 의존도가 전체 물량의 40%에 달하며 한국 공장에 이어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은 코로나 때문에 심해진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작년 말 시안 2공장까지 증설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는데요. 시안 2공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3만 장 수준으로 기존 1공장까지 합치면 삼성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량은 월 25만 장이 됩니다. 단일 낸드 플래시 공장 가운데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성이 중국 시안 공장에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량을 늘리게 된 데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과 세금 혜택 등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리커창 총리는 시안 공장을 직접 방문해 삼성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삼성이 중국에서의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매출도 중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자칫 중국 시장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중국 사업 비중이 작지 않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삼성이 미중 간의 모호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진짜 탈중국을 완료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각종 산업 스파이 행태들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모르는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삼성의 탈중국 본격화는 이전부터 진행 중으로 이제 반도체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PC, 디스플레이 생산 법인과 공장을 모두 철수하며 탈중국 행보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삼성이 공장을 철수하자 중국의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심지어 유령 도시가 될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엄청났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삼성의 철수 소식에 발칵 뒤집히며 삼성을 붙잡아야 한다며 외교문서에 특급 등급을 매길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시급성에 따라 공문 전달 및 처리 속도가 정해지는데 특급 수준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그만큼 빠르게 실행돼야 하는 중대한 지시입니다. 당시 해당 공문을 받은 부서는 상무부 등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각 구정부로 문서에는 삼성을 붙잡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물류 체인을 지켜야 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성을 붙잡으려 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인 평택 공장이 지어지면서 중국의 의존도도 자연스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2박 3일 일정 중 가장 먼저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 찾으면서 한국과의 경제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인 삼성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바이든은 어마어마한 제조시설을 보고 그 규모에 크게 놀랐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2017년 방한했던 트럼프도 헬기를 타고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관심이 큰 곳인데요. 그리고 이번엔 평택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상 외교가 진행된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반도체 사국지포 동맹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인 한국과 더불어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동맹 결성을 제안하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특히 한국의 EPF 참여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일한 희망인 반도체 공장마저 미국에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빠르게 추격 중으로 사실상 첨단 기술로는 삼성이 우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번에 바이든에게 직접 3나노 공정을 소개하며 TSMC보다 미세 공정 기술력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 기반 3나노에선 삼성이 세계 최초로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섭니다. 현재 애플, 몰컴 등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만 할 뿐 직접 생산하진 않아 3나노미터 공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랑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영향도를 낮추고 미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통해 중국 영향력이 낮아진다면 중국은 또 이상한 억지 이유를 만들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제재하거나 이것을 담보로 협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 강제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중국의 강제 봉쇄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삼성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생산 라인이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다며 무작정 도시 전체에 봉쇄령을 내려 삼성의 반도체 공장 가동을 멈추게 만드는 일을 자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생산 라인 중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능력을 빼내가기 위해 중국은 기술 유출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세메스 출신 직원이 반도체 세정 장비의 생산 기술과 도면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메스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 해당 직원은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장비 설계 도면을 넘기고 중장비가 설치되게끔 도왔습니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세정하는 장치로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의 올레드 장비 유출 방식도 이와 흡사한데 중국은 현지에 법인까지 설립하게 하면서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의 설계 도면 유출을 시도하고 정상적인 수출 계약처럼 속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높은 보안으로 도면 훔치기나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번에 새로운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기술 보안이 철저한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대신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들을 공략해 단기간에 장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장비를 빼돌린 세메스 출신 연구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4명은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을 빼가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기술까지 중국의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은 중요한 기술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난이도가 낮은 기술은 해외에서 생산하면서 기술 유출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이 그 핵심으로 삼성은 읍 공정 176단 이상 낸드는 한국에만 도입해 생산하고 있으며 반면 중국 시안 공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낸드 플랫이 생산만 합니다. 이렇듯 삼성은 첨단 공정이 필요한 선행 기술은 무조건 국내 삼성 공장에서 먼저 생산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혹시 모를 기술 유출을 철저하게 대비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법이 진화하듯이 한국도 좀 더 철저한 기술 유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공장들도 빠르게 탈중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또 어떠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공, 베트남, 인도 등 기술 도둑질이 심한 나라들에는 첨단 기술을 요하는 산업은 진출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 생각한다. 생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서방 진영의 나라들에 투자하는 것이 수십 년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금년 시진핑 사면임 11월까지 중국의 한국 기업 철수해야 합니다. 이번 마지막 철수 기회를 놓치면 시진핑은 대만 무력 통일을 시도하려 할 것이고 전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을 강제 중국 국유화시켜 압류해 버릴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보상과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